여기 한옥이 이런 주거용 한옥이 되게 많은 골목인데요. 서촌은 이렇게 한옥들이 많아서 참 예쁜 것 같아요. 아우, 화분 좀 봐봐. 그리고 채소나 이런 것도 심고 예쁘네요. 아, 날씨는 너무 좋다. 아, 이제 11월, 12월 되면 미세먼지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고. 작가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고미숙입니다. 네, 아유, 반가워요. 선생님을 한 5, 6년 전쯤인가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에서 강연하는 거. 아, 민망. 강연 너무 잘하세요. 제가 진짜 강연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때 네, 너무 사람 많이 와가지고. 네.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뭐 그냥 책 읽고 책 쓰고 또 책 얘기하고 이렇게 사니까 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좀 뭔가 풍족하다고 해야 되나? 충만? 왠지 시간도 많으실 것 같고 친구도 많을 것 같고. 친구는 많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서촌에 왔는데 선생님 서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우연히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진짜 너무 멋진 동네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시간이 좀 겹쳐 있잖아요. 도심 한가운데인데 굉장히 오래된 느낌. 맞아요. This would be the one I'd write. Find the perfect harmony and bring it all to life. 선생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나는 뭐 강원도 광산촌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네. 정성군에 있는 한백이라고 광산촌 중에서도 정말 작아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산촌에서 중학교 때까지 보냈죠. 광산촌이면 광부. 네, 거기가 이제 그냥 화전민들이 주로 있던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탄광이 개발되면서 이제 각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도 한 두세 살, 서너 살이었나? 그때 가장이 돼서 이제 광부로 이제 지원해서 오셨다가 이제 하숙집 딸이 이제 우리 엄마를 한눈에 눈이 맞아서 저를 혼전인심으로 덜컥 낳았다는 이런 탄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of the coming day. Leave all sort of expectations. 어린 시절에 강원도면 이렇게 책이 많고 그러진 않았어요. 책이 거의 없었고 이제 학교에서 받는 이제 그 교과서 말고는 이제 그 만화책, 만화 가게가 하나 있었거든요. 정말 이런 시장통에 이제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신간이 나올 때 문 열릴 때까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읽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빌려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집은 이제 산 밑에 있었거든요. 그럼 산길을 타고 가는데 네. 가면서 다 봐요 그걸.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책이 다 다 읽어버린 거야. 그때의 막 상실감이 지금도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돌려줄 때까지 온 식구들이랑 해서 이제 마르고 닳도록 읽는 거예요.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선생님 우리 여기 들어가 봐요. 미술관인 것 같은데. 네. 박노수 미술관. 이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쵸, 여기. 그쵸. 네. 이쁘다.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근사하고 나무도 너무 정치와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정말 보기 드문 그쵸. 집이네요. 진짜 옛날 집이다. 이렇게 2층도 있고. 와. 이게 서촌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다 그리신 거. 나는 정말 미술관은 거의 안 오는데. 진짜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나는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미술을 이렇게 감상하는 거가 조금 이렇게 잘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복을 누리네. 색감이. 참 편안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이런 미술관 같은 데를 잘 안 와서 반미주의자라 그래요. 반미주의자. 우리 저희 정원도 한번 둘러볼까요, 그러면? 정원도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아, 날씨가 너무 좋네. 진짜. 예. 머리가 아주 청량해지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공기가 되게 좋죠, 음. 선생님. 예. 근데 겨울이 약간 좀 날씨가 춥기는 해도 이렇게 뭔가 굉장히 쨍하고 기분을 예. 상큼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못 느끼면 진짜 그거는 겨울을 우울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겨울 너무 춥고 정말 이건 매일이 소풍이겠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김밥도 먹고 김밥 떡볶이. 아유, 너무 아기자기하면서 운치가 있으니까 진짜 여기서 보니까 참. 되게 예쁘다. 서울 도심이 오히려 도심이 더 뭐라고 할까 더 마을이 있네 희한하게. 그쵸, 맞아요. 신도시 이런 데 가면 진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선생님은 고전 평론가라고 이렇게 까측한 직업? 선생님 직업? 그거를 이제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쵸. 쓰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원래 직업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고전 평론가. 소개할 때 네. 요즘 뭐 제일 잘 나가는 고전 평론가라고 소개를 하거나 네, 맞아요. 요즘 유일의 고전 평론가라고 놀려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은 지혜와 인생의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인생의 네. 비전. 근데 저는 운명의 재밌는 상담. 게 선생님 지금 하시는 공동체가 가미당인데 그전에는 이렇게 수유너머라고 저는 공부 공동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쪽에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 함께 하고 뭔가 공동체를 만들고. 제가 제 네. 성격은 되게 이제 내성적이고 절대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놀고 수다 떨고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정말요? 혼자 있는 걸 훨씬 좋아해요. 밥도 혼자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네. 그 어렸을 때 이제 그때도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맛있는 걸 먹고 같이 뭔가를 도모해야지 이런 어린 생각을 마음에?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제 정규 교육을 워낙 못 받아서 일찍 네. 끝나거든요 학교를. 그러면 친구들을 우리 골방에 모아서 매일 책을 읽었어요. 같이요? I hear the chords that resonate. It's just another ordinary day. 제가 요즘은 늘 이제 이 얘기를 약간 농담식으로 네. 인간이 산다는 건 아침에 눈 떠서 집을 나와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웃고 떠들고 밥을 먹고 같이 뭔가를 활동을 하는 거다. 이게 삶이다. 그럼 이 관계 중에 제일 좋은 게 친구잖아요. 우정. 그쵸, 친구죠. 근데 우정을 돈독히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책이 있어요. 책이 약간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저는 책이 세상을 연결한다고 믿는 책 종교인입니다. 책 종교. 네. 저랑 비슷하시. 책은 책만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게 연결한다고 믿어요. 선생님, 우리 차 한 잔 마셔요. 날씨도 추운데. 이제 차를 마셔야 하는 시간이네. 그렇죠. 약간 이제 좀 약간 나른해 따라서. 예쁘다. 일로 들어가실까요?
예쁘다. 오, 구조가 특이하네. 아 이게 아마도 그 오래된 집을 아, 약간 그래요? 개조한 것 오,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집이 예. 집이 모양이네. 그렇죠. 이런 옆에는 한옥이 있어요. 근데. 서촌이 그러니까 틀을 부수지 않고 프레임을 유지하고 약간 좀 맞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고 그런 곳이라서 예쁘다. 그렇죠.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군요. 이런 게.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하네요. 선생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행복하시다고 막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그 이제 신체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소외가 안 일어나면 난 그게 이제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살맛 나는 거 그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뭘 하는데 계속 누가 시켜서 한다든지 억지로 한다든지 내가 이건 아닌데 그런데 거기 가 있고 이 사람하고 내가 왜 얘기하고 있지 이런데 또 더구나 막 친절한 표정으로 뭐 말한다 이럴 때 이제 소외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내가 억지로 싫어하는데 가식적으로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좋은 정규직일수록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입사하고 싶었던 곳에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를 하고 나서 바로 퇴사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퇴사가 꿈인 친구들도 많고. 아니 진짜 좋은 정규직일수록 네. 꿈이 그만두는 거라니까. 언제 그만둘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이게 다 이제 어긋나는 거야. 예.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한 채, 그러니까 활동과 현장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 직업이 주는 이미지하고 뭐 맞아요. 소위 말하면 연봉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강의할 때 그러면 그걸 다 가진 왜 그 아이돌들이나 그런 젊은 청춘 스타들이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그 질문에 정말 응답을 해야 된다. 그거를 왜 그냥 애도하고 그냥 넘어가냐고. 오히려. 그거를 물고 늘어져야지. 오히려 예, 다 그게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때. 내가 지금 나를 결핍으로 만드는 모든 걸 다 갖춘 대상들이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삶을 스스로 포기하나? 그 질문을 왜 안 할까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이제 황당하기도 하고, 그건 제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걸 원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걸 갖고 성공한 다음이 삶을 포기하는 거여도 괜찮은 거야? 제가 무슨 또 다큐를 봤더니 네. 너무 잘 나가는 방송국 PD님인데 새벽에 되게 퇴근을 한대요. 근데 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골아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 건강이 유지돼요. 네네. 근데 들어와서 못 주무시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억울하대. 뭐라도 소처럼 일만한 것 같고. 나는 나를 위한 삶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외인 이 간극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물질과 육체 노동 때문에 밀어놨던 것이 무엇인가? 그게 저는 다 뭐라고 했냐면 20세기엔 먹고 사느라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뭐 애가 아직 안 커서 그래서 뭘 못했냐면 책을 보지 못했고 여행을 못하고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너무 간단해요. 이제 책을 마음껏 봐도 되고요.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이제 우정이라는 이 가치를 마음껏 실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뛰쳐나가야 재밌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시절이
가장 살맛 나는 시간으로 추억을 해요. 나이가 들면. 아, 진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정말 해가 짧아졌어. 이 책방이에요. 오. 예쁘다. 여기도 한옥 책방이네. 자, 역시 서촌의 이 느낌이. 아니 밤이 약간 되니까 이렇게 불빛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냥 좀 들어가자마자 우리 선생님 책 딱 보이네. 주선에서 엑스로, 주선에서 엑스로 살기. 예. 책이 다양해. 내가 널 알기도 있고. 예. 아이고 저기 책방 주인 계시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와. 책방이 되게 아늑하고 좋네요. 어떻게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연지는 한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도 꽤 됐네요. 2년 네. 넘었으면. 2년 겨우 넘겼습니다. 20 넘기는데 진짜 책방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책방은 사실은 약간 제가 그 이전에 네. 사실은 독서 모임 강사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책방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독서 모임을 할 장소가 좀 필요했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하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한 10명 정도의 네, 네. 회원들이 앉아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주도적으로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책방을 한번 열면 어쩔까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뭐 특징이 있나요? 이 책방만의 어떤 예, 특징 저희 같은 게? 책방의 이제 특징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뭐라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 네네. 모든 책들 여기 들어와 있는 물론 아주 신간은 아직 미처 못 본 책이 있긴 하지만 거의 99% 이상의 제가 책을 다 읽었고요. 읽고 나서 제 머리를 관통하고 이 책 정말 재밌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추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만 가져다 놓고 판매를 합니다. 이런 거 포스트에 붙어 있는 거는 다 사장님 읽으시죠? 예, 예. 아니요. 안 붙은 것도 사실은 다 읽었는데 네. 뭐 포스트잇을 미처 못 썼을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포스트잇 보면 다른 책방에 갔으니까 그 중에 한 구절을 쓰더라고요. 저는 구절을 쓴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왜 이 책을 추천하는가 그 이유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읽은 책하고 이 포스트잇 보는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누구 한 사람을 꼭 꼬집을 수가 없는데 사실 주부들 중에서 독서 모임을 오기까지 굉장히 많이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동안
저를 뒷조사를 했대요. 저 인물이 어떤 분일까? 네, 저 인물이 우와. 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독서 모임에 가서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저 인스타를 본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온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책방에 와서도 네. 계속 이제 말하면 간을 보는 거예요. 엄청 신중하시다. 네, 굉장히 그래요. 그러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하고 얘기를 해보고 나서 독서 모임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시면서도 또 하는 말이 이런 모임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내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오셔는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그러는데 정말 와서 그분들이 독서 모임 시작하고 나면 한 1시간도 못 지나서 선생님 저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얘기 안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그렇게 예, 그런 분들이 정말 본물이 터지는데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할 곳이 필요하다니까. 맞아요. 군데 있는. 이런 진짜. 공동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독서 모임, 책을 매개로 한. 근데 동네 책방 요즘에는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책방에 대한 생각? 예. 그러니까 다른 책방도 많이 다녀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예, 책방 사실은 책방을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제가 독서 모임 그만두고 좀 쉬었거든요. 그때 여러 책방을 돌아다니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필살기가 있어야 제가 살아남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다녀봤더니 이렇게 저처럼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는 책방이 별로 없었고요. 또 책을 다 읽은 경우는 없었어요. 아 맞아 맞아. 책을 다 읽은 아 경우는 책 많지. 안 읽지. 그리고 책도 한글 저자의 책만 하는 서점도 없었고요. 그럼 우리 여기 추천책 한번 받아볼까요? 선생님 다 읽으신 거라고 하니까. 예. 추천책은 아무래도 신간 위주로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번 달에 저희가 토론을 하는 책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고 하는 근데 이분이 과학을 전공을 생화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 미래에 일어날 만한 과학적인 지식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재밌어요. 정말 강력 추천하는데 그렇게 100년 후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또 있고 소설 제목치고는 특이하네. 좀 특이하죠. 나는 무슨 되게 인문학 어려워. 53. 자연 네, 되게 어려워요. 생태학 책인 줄 알았네. 네,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이 책을 여기 네. 이 서점에 선물하고 싶어요. 아, 예. 요거는 저희 가미당에서 공부하는 48명의 오, 예. 대중지성이 예. 1년 동안 같이 쓴 거예요. 왜 고전을 읽는가. 아, 예. 48개의 고전 라이팅이 있는데 예. 여기 보면 진짜 어려운 고전들인데 예. 그걸 읽고 뭐 자기 시집살이 자기 뭐 예, 예. 그 뭐 인간관계 뭐 온갖 거를 다 이제 결합해서 쓴 거예요. 예. 아, 이거를 재밌겠는데요? 정말 여기 이런 독서 공동체잖아요. 예, 여기. 예, 예. 이거를 선물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보고 재밌으면 발표할게요. 재미없으면 재미없으면 아, 재밌으면 안 읽을 거 진짜 재밌어요. 근데. 예, 예. 사실은 2년 넘기는 거 되게 힘들어요. 예. 현실적으로. 예, 뭐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보기에는 뭐 너무 좋은데. 그러긴 한데 저희는 일단 독서 모임 회원이 좀 많아요. 기존에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 회원들도 많았고 서촌에 와서 예. 처음에는 한 6반 정도로 시작했는데 뭐 학기가 저희가 학기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등록을 딱 하면 5개월 동안 계속 가요. 그 팀이. 그렇게 해서 방학하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1년을 2번의 학기로 나누어서 해요.
아주 좋네. 고정 독자가 예. 네. 약간 제가 그랬어요. 밑을 깔아준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만 잘 예. 연결이 되고 예. 그 사람 좋은 책 소개하고 그 사람들하고 잘 재밌게 놀게 해주고 그 팀별로 반별로 그렇게 하면 처음에 말씀하시게 맞네. 여기는 독서 모임이 주가 되는 책방이에요. 예. 책방보다는 오히려 못해도 독서 아니 이제 이런 책방이나 서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폭을 넓혀야 변형해야 그것도 사실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존하려고 뭐 북맥도 하고 막 그래서 커피도 팔고. 근데 막 계속 굉장히 그렇게 하는데 소모전이고 사람이 연결돼. 맞아요. 저도 막 커피 팔으라는 소리 되게 많이 하는데 책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책이 밀리는 게 너무 맞아요. 화가 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독서 모임. 어떠세요? 이렇게 책방 실제로 해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안 했으면 어쨌을까. 너무 좋. 오 맞아 맞아. 오히려. 이거보다 더 좋은. 처음에 많이 말렸거든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뭐를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런데 사실 딱 메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같은 것도 못 가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좀 아쉽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행 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온 사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행 못 가도 여행 못 가도 뭐 여행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아쉬움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하고 와요.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분들 만나잖아요. 제가 책방 안 했으면 어떻게 만났겠어요. 이게 책이 연결하는 사람. 오늘은 우리 고미숙 이런 평론가 선생님과 함께 이제 서초원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살펴봤어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선생님의 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다 책 읽고 왜 선생님 독자분들을 팬분들이에요. 팬이라고 이렇게 독자분들을 모시고 그럼 네. 망언을 하십니까? 네, 다 팬이시죠. 그래서 부산에서 백수로 살기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암 박지원이라는 이제 18세기 조선을 풍미했던 이제 대문장가인데 사실 이분이 이제 10대 때 과거 보는 걸 포기하고 지금 개념으로 치면 백수의 길을 가신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청년이 백수가 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된 시대니까 다른 이제 경제적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자존감이 없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연암의 어떤 그런 삶의 그 노하우를 좀 이렇게 접목시켜주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쓰게 된 거죠.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고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할 만한. 우연하게 그냥 억지로 이제 연암집이나 열알기를 읽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거의 빨려 들어가듯이 읽으면서 새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40대까지는 여행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게으른 성품이라서 꼼지락거리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뭐 해외여행 이런 거 너무 사치스럽다 막 이제 이런 소비적인 걸 또 너무 싫어해서 비행기를 못 타봤어요. 그래서 이제 40 되기 전에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가면서 뭐 비행기 안에 들어갈 땐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등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베이징을 이제 겨우 후다닥 갔다 오고 열하일기를 쓰고 나서부터 어마어마한 역마살이 온 거예요. 쓴 그 다음 해인가 이제 미국 코넬 대학을 갑자기 가게 됐고요. 미국 그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횡단을 했어요. 그 비행기란 비행기는 오만 걸 다 타봤어요,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열하일기 연암 박지원이 준 역마살이라고 생각하고. Rainy days.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라던가 책을 읽고 나서 나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을 사생활도 다 해요. 물어보셨네요. 박지원이 이렇게 응. 그런 관직도 포기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혹시 그 집안에 대한 반대나 이런 건 어땠는가? 집안에서는 엄청 반대하고 실망을 했죠. 그래서 그 강제로 또 그 시험장에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가서 이름 안 쓰고 그림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붙여줄 수가 없어요. 다 노론 집안의 그 친인척들이 시험 채점자인데 비리가 그때는 워낙 많았고 너무 입시 치르는 양반들이 늘어나서 다 채점을 안 하고 위에 있는 순서대로 막 하고 이랬대요. 근데 연암은 이름을 안 쓰는데 어떻게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연암이 성격이 제가 생각엔 뱀띠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능구렁이에요. 그러니까 정면 충돌을 안 하니까 가족들, 친인척들도 한 방에 뭘 어떻게 이렇게 길들여서 훈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또 결정적으로 아버지도 백수였거든요. 형님도 백수였고 이 집안이. 네. 집안 내력. 네. 그래 아들도 관직을 얻어서 사는 삶에 대한 매력을 전혀 못 느꼈어요. 이게 스타일이 그래요. 이 나중에 이렇게 사는 걸 봐도 관복을 막 이렇게 빼입고 막 가서 출퇴근하고 막 또 말도 뭐 황송하옵니다 이런 단어를 해야 되잖아요. 주로 이거를 못 참는 체질이에요. 이 체제에 불만이 있다든지 시험 제도가 타락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이제 꺾였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정말 능구렁이처럼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조가 몇 번 이제 그 시험 특별시를 해서 요 시험을 보면 중앙정계 쓰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싹싹 사라져 버린 거야. 왕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이게 저는 정말 백수가 취해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예. 정면 충돌하면 힘 안 빠집니다. 예. 백수를 바라봐야 되는 그 부모의 입장. 우리는 어떻게 백수를 도와주고 살 것인가. 이게 더 궁금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거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절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서로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청년 세대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문명적 조건에서 이제 직업의 유동성,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모들이 아주 명료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이렇게 시대 조건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제 부모가 길을 어느 쪽으로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거기 엎친 데 덮치는 스트레스, 뭐 공무원이 돼야 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부모가 해서 효과가 전혀 없고요. 애들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안정된 직장을 얻고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부모라면
아니 이러나 저러나 30대 초반까지는 뭐 자기 일을 찾기가 어렵겠네. 그러면 20대는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 네가 뭘 하든 뭘 배운다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마.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길을 터주는 뭐 이런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집에 붙들어 놓고 나가면 사고 쳐 위험해. 그러면서 멋진 직장을 가질 때까지 뭘 참아내. 이거는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걸 넘어서는 어떤 능동성이 있으면 성장시켜주지만 내가 하나도 내적으로 동의를 안 한 일을 외부 조건에 의해서 인정 욕망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거는 매일매일이 내 생을 잠식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때는 어쩌고 우리 때는 그때는 당장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당장 굶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뭘 일을 할 때 하고 지금 애들은 안 굶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역지사지나 뭐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거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다, 부모들이. 그리고 너무 또 부모가 막 이 걱정을 심하게 하고 막 그냥 뭐든지 막 그 처량한 눈으로 보고 있으면 더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숨통이 트게 해주면서 기다려주고 어떻게든 최후의 보루가 돼준다. 네. 이런 든든함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그런 이제 청년 백수를 이해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시선으로 내 애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다른 분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백수는 100권의 고전을 읽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100권 중에 꼭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한 개만 100권 다 추천해 읽으세요, 주시고요. 이 책은 이제 추계 시대가 이제 BC 500년 전후에서 동서양의 이제 현자들이 동시에 출현하는 시기예요. 소크라테스, 공자노자, 부처. 고전 중의 고전이 바로 이 추계 시대에 등장한 이 현자들의 이야기를 변주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이제 다 있어요. 우리가 아는 고전은. 어떤 고전도 이 추계 시대 매트릭스를 벗어난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같이 읽어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 너무 원대하고 근데 이게 또 특히 여성이에요.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좌절하고 나와서 이제 인류학자가 돼서 비교 종교학으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종교적 화해를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걸 읽으면 아 인류가 어디에서 시작했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가미당에서 저랑 매일 같이 이제 공부하는 지금 60대 초반에 저희 멤버가 쓴 책인데 40년을 류머티즘을 앓았어요. 그 투병하는 동안 그 일기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 우리가 40년 앓았다 그러면 되게 우물하고 이럴 것 같은데 더 명랑하게 살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아파서 살았다. 여기 보면 이제 그 40년 동안 엄마가 이제 그 이 딸을 위해서 후반 생을 다 이제 함께 한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자립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또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읽으시면 어떤 분도 자기 생을 긍정하게 돼요. 책이 정말 사람들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꼭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년, 30년 다음 생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가장 고귀한 일을 한다는 그 자부심.
직장인입니다. 네. 팬이신가요? 오늘 와중에.